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좀 뭐예요? 아들도 아들이었고 제일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 노후 문제였죠. 저희 아저씨도 저도 이제 이렇게 탄탄하지도 않고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고, 그래서 뭔가는 분명히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아저씨는 좀 관심이 없고 나 혼자 열심히 찾다가 스마트 토너너, 그래서 그거를 할까 했는데 컴퓨터를 못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있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또 주식이 열창이 불었잖아요. 작년에 남들 꼭지에 가서 이제 발을 담글까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 법원으로 담당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셔라 그러고 내가 연락처를 남겨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전화를 해봤던 것 같아요. 해봤겠죠. 해봤던 당연히. 것 같아. 그리고 또 해보니까 이제 거기서 주는 거다 하니까 믿었고, 그때 낙찰 받은 용지랑 갖고 와갖고 이분이 받은 거고 서류는 이제 인감이랑 이렇게 주면서 확인시켜주고 대출을 최대한 빨리 일으켜서 24일 날 해드리기로 했다. 그럼 이제 그 돈이 들어가면 법원에서 이제 날짜가 나와서 이제 배당 받아가시라고 연락 오면은 가서 받으시면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조금 마음을 좀 놓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세입자든 채무자분이든 경매에 대한 과정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불편한 상황 때문에 여기 놓여 있으신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정확히 믿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법원한테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식으로 저도 전달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그 말을 해주셔서 나도 처음에는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한테 들은 대로 이분한테 그대로 전달해드리면서 그 연락처를 문자로 남겨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조금 자기가 믿게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진짜 좋은 분 만났다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명도확인서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사비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소정이 마음이 좀 짠했어요. 많이 주고는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는데 인사치레로 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잘 비워줬잖아요, 1차적으로. 그럼요. 이렇게 깔끔하게 비워주는 세입자는 거의 없죠.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곱게 쓰셨으니까 따라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드리지 않아도 될 이사비를 드린 집 같은 경우에 되게 신기한 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항상 임대도 저는 빨리 나갔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선생님이 꼭 임대를 위해서 이사비를 드린 건 아니지만 상관없이 다른 데서 좋은 영향이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딱 한 달 만에 이게 비워졌어요. 낙찰받고 그럼요. 잔금도 이제 낸 건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가고. 잔금도 아직 안 낸 거야? 근데 와. 오히려 빨리 떼준 거죠. 최대한 협조를 해줬으니까 우리도 최대한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 빨리 하자. 근데 대출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최대한 빠른 걸로 해줘라. 그래갖고 빨리 맞춰준 거고. 잔금도 안 냈는데 세입자가 집을 빼주기는 더 쉽지 않죠. 법원에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빼주기는 한 것 같은데 감사하죠. 어쨌든 저희는. 부동산 운이 있는 분이에요. 운이 있었으면 있으니까 좋겠어요. 이렇게 풀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도 선생님의 뒤를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 저보다 더 나으시다고 생각이 진짜로. 저는 듭니다, 스님. 그렇게 명도도 잘 완료를 잘 하신 됐어요. 거고. 진짜 감사하게 잘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서두에 살짝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투자, 재테크 이쪽에 관심은 크게 두고 있진 않다가 아드님이 결혼을 할 나이가 점점 되어 가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구나 해서 맞아. 내가 아파트 이렇게 한 채씩 집을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재테크 쪽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지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들어 볼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열풍이 불었던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좀 뭐예요? 아들도 아들이었고 제일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 노후 문제였죠. 저희 아저씨도 저도 이제 이렇게 탄탄하지도 않고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고, 그래서 뭔가는 분명히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아저씨는 좀 관심이 없고 나 혼자 열심히 찾다가 그래서 그거를 할까 했는데 도저히 그거는 또 컴퓨터를 못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스마트 토너너. 그것도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있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또 주식이 열창이 불었잖아요, 작년에. 남들 꼭지에 가서 이제 발을 담글까 하다가 선생님 말만 따라 뭐를 맨날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할래다 말았어요. 나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보고 있고 막 이런 거에 좀 그게 선생님 안 맞아. 성향이랑 좀 잘 안 맞아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이거 경매 쪽에 이제 관심은 늘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해보려고
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학원을 다니다가 책도 열심히 사서 보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할 게 이거다. 이게 나하고 좀 맞은 게 뭐냐면 길눈이 밝아요, 내가. 컴퓨터는 좀 약하지만 지리에는 강하다. 예, 내가 지리에 좀 강하고 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원래 네네. 걸어서 돌아다니는 것 그런 거 잘하고. 남구와 미추홀구는 헷갈렸지만 예, 걸어다. 예, 그런 거는 또 잘하고 네. 또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거를 처음에는 좀 쑥스러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네네. 그냥 꺼리낌 없이 그런 것도 또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낯설지가 않았어요. 이게. 선생님도 나에 대한 자아 성찰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창하게 말해서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예. 거지. 그게 저는 항상 출발이 뭐가 돼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나한테 좀 잘 맞는 거를 하려면 그게 결국에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부업, 그게 자유에 저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이쪽은 좀 약하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당분간은 일을 하실 거니까 회사는 다니실 거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또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 거기에 계속 몰입해서 치우쳐서 계속 빠져서 보고 있으면 내 주업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랑은 좀 나는 잘 안 맞을 것 같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리, 딜룬 이런 쪽에는 좀 유리한 게 있어. 컴퓨터는 약간 약하지만 사람 만나고 하는 거는 저녁석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면 오히려 경매 쪽이랑 좀 낫겠구나 이런 생각에 도달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막 하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두 채까지 낙찰을 받게 됐죠.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전을 한 거죠. 저는 내 인생의 그럼요. 처음. 다른 네. 거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찌끔찌끔은 많이 해봤죠. 다 네. 꽃을 못 피운 거예요. 찔끔찔끔도 좀 자세히 한번 여쭤보면 아까 살짝 도배. 얘기하신 게 도배 그거는 꽤 전이라고 제가 들어서 우리가 원래는 IMF 때 애네 아빠가 직장을 잃어서 잠깐 미국을 갔다 왔어요. 언니가 미국 살아서. 큰애가 초등학교 때 작은 애가 4살 때 얘네가 4살 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살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 신랑이 이제 직장을 잃어서 그거를 못하니까 그냥 여행 비자로 미국을 간 거예요. 영주권을 딸라 그랬는데 그게 생각 같지 않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시 되돌아왔어요. 1년 만에. 갈 때 우리 네. 집을 팔고 갔어요. 안 올 것처럼. 생각이 짧았던 거죠. 팔고 가서 1년 동안 그 돈을 다 쓰고 온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돈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랑이 그때 당시 조금 남아있는 돈으로 여기 와서 월세를 살았었어요. 우리 셋이만 왔어요. 나하고 우리 애들하고 둘하고만. 그리고 우리 신랑은 자기는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못 가겠다. 내가 여기서 한 2년 더 벌어서 미국에서? 예, 전세 자금이라도 벌어서 오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랑은 한 2년인가 뒤에 이제 겸사겸사 이제 또 아버님도 위독하시고 그래갖고 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미국을 한번 갔다 오면서 그나마 조금 있던 거를 다 이제 까먹고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IMF 이후에 계속 또 안 좋고 얘네 아빠도 빨리 안 일어나고 그냥 직장 다니는데 나이 먹어서 전문직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시동생하고 같이 일을 하거든요. 가족끼리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더 힘들게 일해도 보수는 더 낮게 안 주는 거예요.